자, 21번입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은 쭉 잘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잘 읽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일단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이 대문자 R과 소문자 R1, R2예요. 대문자 R의 의미는 뭐예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야. 외접원의 반지름 사인 법칙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들고, 그 다음에 소문자 R1, R2는 요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의 반지름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요 3분의 파이가 왜 주냐면은 그냥 준 게 아니겠지. 이걸 이렇게 이어버리면은 정삼각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2가 되고 나머지가 2인데 1씩 나눠 먹어야겠지. 그러면은 이 스몰 r1은 2고 스몰 r2는 1이 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한 계산은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나는 대문자 r만 잘 구하자라는 건데, 대문자 r은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 지우고, 어떤 녀석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냐면은 요만큼의 외접원의 반지름이야. 그럼 당연히 외접원의 반지름 이 R은 그죠? 사인 땡땡땡 분의 요 녀석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각은 지금 요거밖에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은 이 녀석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요 BC의 길이를 찾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 이렇게 써보면은 나는 사인 3분의 파이를 알고 그 다음에 그 3분의 파이에 마주보고 있는 BC의 길이를 알면 끝이야. 그러면 이제 요 R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요 BC의 길이를 구하고자 라고 하는 목적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BC의 길이를 어떻게든 구해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죠? 이 6과 2와 이 6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3분의 파이도 알고 있으니까 그죠?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BC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그래서 2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 6 코사인 3분의 파이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계산을 해 주셔서 루트까지 먹여서 BC의 길이를 구하시고 그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걸 다시 2로 나눠가지고 R을 구하고 그걸 다시 제곱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2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가 있고 그 다음에 2하고 10 이렇게 길이가 두 개가 주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요거 BCD의 코사인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뭐 편의상 세타라고 할게요. 요 세타에 관련된 코사인 값을 주어지고 있다. 자, 원의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A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지름, 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사각형이지만 아무튼 그 외접원이잖아요. 그렇죠? 외접원의 반지름 뭔가 사인 법칙을 사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잘 들어요. 해설지를 봐도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여기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중심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이어준다면은 여기도 세타가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왜냐하면 요 세타는 이 이만큼 호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이만큼 호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역시 같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중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보조선을 이렇게 이어버려 주시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직각이 됩니다. 직각.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것은 지금 원의 넓이야. 즉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이 녀석은 R제곱, 나는 R제곱을 찾는 게 최종 답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를 R이라고 둬볼게. 그죠? 그러면은 여기도 R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코사인 세타, 여기 세타야.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여기서 바로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2R분의 즉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요거 빗변분의 요거 이 길이, 그렇죠? 이 길이로 대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 길이, 선생님 여기를 뭐 이렇게 쓸까요? 그죠? 요 길이를 내가 알 수 있지. 어떻게 해요? 2R 분의 2R 분의 내가 찾는 길이가 5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6R은 5 물음표니까 물음표는 5분의 6R이네. 아, 그렇군. 그럼 이짠 기본적으로 하나를 더 찾았다. 여기가 얼마나 얘기해요? 여기가 5분의 6R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또 할 수 있는 게 뭐지? 요게 세타니까, 즉 여기가 세타니까 어쨌든 뭐 이로 삼각형에 내접 사각형에 마주보고 있는 변엔 서로 합쳐서 180도가 돼야 돼.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나 얘기해요? 저 파이 빼기 세타가 돼야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은 바로 이거죠. 요 DB의 길이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어. 첫 번째, 그냥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도 우리가 이 길이를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예요? 그쵸?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도 나타낼 수 있다. 그럼 거기서 이제 R이 들어간 식을 막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해볼까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먼저 해볼까? 그러면은 DB의 길이의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가 2R이잖아. 지름이 2R이니까 제곱하면은 4R 제곱 마이너스 5분의 6의 R 제곱이니까 25분의 36R 제곱이 된다. 그럼 이것은 100분의가 왜 나와? 25분의 100 빼기 36이잖아. 그럼 100 빼기 36이니까 64R 제곱이에요. 이게 바로 DB의 제곱인데 그 DB의 제곱은 요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래 뭐지? 코사인 법칙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면 DB의 제곱은 제곱 있죠? 제곱이니까 100, 10의 제곱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배에 2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코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마이너스 붙고 코사인 세타와 같으면 이미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지금 5분의 3이니까요. 여기가 5분의 3 이렇게 된다. 그럼 이걸 다 계산해 주면은 이게 104가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붙으니까 플러스 되죠. 플러스 되고 그다음에 5분의 3 그럼 얼마예요? 하나 약분되니까 2고 그럼 이거 3번이니까 8, 8, 3, 24로 들어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28이 돼요. 즉 db의 제곱은 128이야. 그런데 우리는 db의 제곱은 또 25분의 64r 제곱임을 알 수 있으니까 128은 곧 25분의 64r 제곱과 같다. 따라서 내가 찾는 정답 r 제곱은 128 곱하기 64분의 25 해서 깔끔하게 되죠. 50으로 정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내가 찾는 거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제곱이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를 R로 세팅하고 여기서 우리가 세타를 적당히 옮겨서 여기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빠르게 이렇게 식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뭐 C에 내접한 내접 삼각형 외접원 뭐 이렇게 있죠. 그리고 변의 길이가 좀 주어져 있네요. AB는 3이고 그 다음에 BAC가 여기죠. 여기가 3분의 파이 60도예요. 60도. 굉장히 좋은 값이죠. 자 그리고 C의 넓이 외접원의 넓이가 3분의 49파이야. 오호 3분의 49파이. 그러면 외접원의 반지름은 얼마란 얘기예요? 그렇죠. 루트 3분의 7이 바로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 R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일단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원 C의 점 P에 대하여 PAC의 넓이의 최대값 뭐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P라고 하는 것은 A도 아니고 C도 아니다. 즉 A와 C가 아닌 P는 이런 데 존재한단 말이죠. 이런 데 PP가 이렇게 있을 수 있다. 이런 데 이제 P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PAC의 넓이야. 그러면은 AC는 지금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만약에 P가 여기 있다면은 이런 넓이가 뭐냐? 혹은 P가 여기 있다면은 이런 넓이는 뭐냐? 혹은 P가 여기 있다면은 이런 넓이는 뭐냐? 아니면 P가 여기 있다면은 뭐 이런 넓이는 뭐냐? 등등등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차피 밑변 AC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P의 위치에 따라서 뭐가 바뀌죠? 높이가 바뀌어요. 높이. 그럼 우리는 가장 높은 그죠? 높은 높이를 찾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맞죠? 자, 일단은 이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고 풀어보셨겠지만 핵심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 일단은 외접원의 반지름이 루트 3분의 7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에 60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BC의 길이가 추정이 됩니다. 왜? 당연히 우리 BC의 길이는 요거 BC의 길이는 우리 공식 바로 갈까요? 그렇죠? ER 사인 마주보고 있는 각 A 60도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러면은 이 R은 2 곱하기 R의 아까 루트 3분의 7이라 그랬으니까 사인 60도는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니까 얼마니? 7이야 7. 그죠? 7. 그러면은 BC의 길이는 일단 7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여기가 7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보너스로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쵸? 요 AC의 길이지. AC의 길이를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를 내가 만약에 L로 잡는다. 그러면은 요 7 어디 갔어? 7을 기준으로 마주보고 있는 60도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되니까 맞죠? 그러면은 가보자. 7의 제곱 49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제곱 가야 되죠. 그러면 L제곱 더하기 3의 제곱 9예요. 마이너스 2배의 L3 곱하기 코사인 60도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계산해 볼까요? L제곱 더하기 9 그 다음에 이렇게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3L이 돼요. 그러면은 0은 L제곱 마이너스 3L 9 49 넘어오니까 빼기
40이 되죠. 그럼 이거는 40이니까 8, 5 그러니까 L-8 그리고 L 플러스 5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L은 길이이기 때문에 양수만 취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8이다 이렇게 돼요. 8. 그러면 일단은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 세팅 모든 정보를 일단 다 뽑아냈어. 다 지우고 여기가 일단 8입니다. 맞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세변의 길이를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핵심은 뭐였냐면 이거였지. 우리가 세변의 길이를 알 때 가장 긴 변의 우리가 이제 세 변의 길이를 할 때 여기 A, B, C다. 그러면은 가장 긴 변과 빗변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의 대소 비교 이게 크냐 같냐에 따라서 그 둔각이냐 예각이냐 직각이냐 이런 게 있었어요. 교과서에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8의 제곱은 64가 되고 그 다음에 7의 제곱은 49가 되고 3의 제곱은 9야. 즉 이걸 더하면 얼마예요? 58이잖아요. 맞죠? 그럼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 이쪽이. 그렇죠? 이쪽이 더 커. 그 말은 이게 무슨 각이란 얘기예요? 둔각이란 얘기입니다. 둔각삼각형이란 얘기죠. 요거 이해되시나? 교과서에 나와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해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삼각형은 둔각삼각형이란 얘기인데, 자, 둔각삼각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이렇게 원이 있었을 때 중심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둔각삼각형은 이거 뭐야 이거? 아무튼 삼각형은 이 내부가 아닌 원의 그 삼각형의 밖에 외접원의 중심이 존재합니다. 맞죠? 이 선 라인에 존재하는 게 직각 그리고 예각은 그 외접원의 중심이 삼각형의 내부에 존재해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즉 외접원의 중심이 바로 이 삼각형의 외부에 존재한다라는 것은 선생님이 이거 그림을 좀 따로 빼서 그릴게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중심이 여기 있고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오버해서 그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너무 좀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었던 얘기죠.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60도가 되고 여기가 8이고 여기가 7이고 여기가 3이다.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P는 뭐예요? P 어디 갔어? P는 이런 점들이 P잖아.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여기 요 밑변의 길이는 지금 정해져 있는 상태예요. 색깔을 바꾸자. 밑변의 길이는 요거 연두색 여기 정해진 상태니까 가장 높은 높이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가장 높은 높이는 당연히 우리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죠. 바로 여기 이게 지금 연두색 요게 바로 현이잖아요. 그러면은 현과 중심을 이어서 쭉 이렇게 한번 가보자.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돼요? 이렇게 직각이 되니까 바로 이 길이가 가장 긴 요거 P 이런 느낌이라는 거지. 맞죠? 그럼 여기가 P가 되고 우리는 요 삼각형이 높이가 가장 긴 PAC의 넓이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맞죠? 여기가 P가 아니라 여기 A가 되고 C가 된다 이렇게.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직접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 밑변은 이미 8임이 주어져 있고 우리는 이 높이만 잘 찾으면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아까 외접원의 반지름이 루트 3분의 7이면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길이가 루트 3분의 7이에요. 그러면은 여기가 8이니까 정확하게 반땡되니까 여기가 4죠.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를 알 수 있지. 얼마? 요거 알 수 있죠. 여기다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됩니다. 요거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요만큼이 또 뭐야? 이만큼이 이미 반지름이니까 루트 3분의 7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여기에다가 방금 구했던 요거를 더하면은 요 높이가 나와요. 요 큰 높이. 그렇죠? 그럼 요 큰 높이를 안다는 얘기는 요걸 밑변으로 봤으니까 두 개를 곱해서 2분의 1을 해주시면은 넓이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맞죠?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 같아요. 어쨌든 간에 사인 법칙을 통해서 요 7을 구해냈고 그 다음에 다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8을 구해냈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요 8, 3, 7이라고 하는 세 변의 길이의 제곱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둔각삼각형임을 밝히고 둔각삼각형의 특징은 삼각형의 외부에 외접원이 존재하니까 맞죠? 그러면은 외접원이 존재하니까 내가 찾는 P는 바로 이 삼각형의 이쪽에 있는 이 P의 위치가 여기 존재한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쭉 풀어내는 그러한 문제니까 복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4번입니다. 뭐 문제 잘 읽어봤으리라 생각이 들고 일단 정삼각형 ABC니까요. 요 한 변의 한 각의 크기는 60도예요. 그럼 당연히 여기도 뭐란 얘기예요? 같은 원주각의 크기니까 60도임을 알 수 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일단은 반지름의 길이 R,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R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R이 들어간 식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핵심 정보는 바로 요 사인 세타, 세타가 이제 여기잖아요. 여기인데 사인 세타의 값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공식을 적당히 한번 먹여볼까? 일단은 우리가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 한번 가려가자. 요 BC의 길이는 뭐가 돼요? BC의 길이는 공식 바로 2R 사인 마주보고 있는 60도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요 60도는 뭐예요? 2분의 루트 3이니까 얘는 루트 3R임을 알 수 있고. 그죠? 요 루트 3R. CD의 길이는 같은 방법으로 뭐예요? 2R 사인 A, 사인 A에 마주보고 있는 거 세타나 사인 세타. 그러면 얼마예요? 사인 세타. 근데 여기가 3분의 루트 3 나와 있네.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 루트 3R이야. 3분의 2 루트 3R.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서 이제 R의 길이를 구할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지금 요 60도 혹은 요 세타의 크기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를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이 되어 있다. 맞죠? 그러면은 적당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맞죠? 그러면은 요 60도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길이 요거 되니까 사실은 이거하고 이거를 중심으로 봐도 되는데 얘는 선생님은 이거랑 이거랑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면은 가자. 루트 3r의 제곱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루트 3r의 제곱은 얼마예요? 3r 제곱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제곱 루트 2의 제곱 2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은 얼마죠? 9분의 그 다음에 2 루트 3의 제곱은 4, 3, 12r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더 마이너스 2배 루트 2 곱하기 3분의 2 루트 3r에다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인데 이게 바로 여기 60도 그러면은 2분의 코사인이니까 1 이렇게 되겠지. 맞죠? 난리 났네. 한번 따라가 보자. 이 정도 계산까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한번 약분하고 들어가자. 그러면은 3, 3은 9, 3, 4, 1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 하나 이렇게 약분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다 됐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3분의 여기가 2 있고 루트 2 루트 3이니까 2 루트 6R 이렇게 되겠다. 2 루트 6R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맞다. 그럼 이게 3R 제곱이야. 지금 계속 분모에 3이 있으니까 100이 싫으니까 3을 싹 곱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9R 제곱은 6 더하기 4R 제곱 빼기 2 루트 6R입니다. 그러면 0은 다 넘겨. 그러면은 9R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 루트 6 더하기죠. 더하기 빼기부터 가자. 빼기. 그죠? 요게 이제 싹 다 넘어가니까 그거는 마이너스 4R 제곱 더하기 2 루트 6R 빼기 6 이렇게 돼요. 맞나요? 맞지? 그러면은 0은 힘들어. 5R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 루트 6R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맞나? 그러면 이거를 아무리 봐도 인수분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R이라고 하는 것은 근의 공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근의 공식 간만에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가자. 2A분의 10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루트 6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 제곱하면 얼마야? 4, 6, 24죠? 마이너스 4AC 얼마야? 더하기로 바뀌면서 30, 120 이렇게 되겠다. 맞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10분의 마이너스 2 루트 6 더하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얼마예요? 144 그러면은 12네. 그럼 이거 다시 2로 약분하니까 5분의 이렇게 되겠죠. 5분의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면은 이렇게 되지. R 하나는 5분의 마이너스 6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루트 6 더하기 6이란 얘기고 또 하나는 5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루트 6 왜 이래? 마이너스 6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내가 찾는 거는 R이에요. R은 길이야. 길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음수가 되어버려서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것만 정답으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5분의 마이너스 6 더하기 루트 6은 1번이 된다. 이런 말이죠. 물론 이렇게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제곱하고 그 다음에 이거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이거 코사인 이거인데 지금 코사인 값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선 사인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시 사인으로 고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귀찮잖아요. 번거롭고 그 다음에 요 세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둔각인지 예각처럼 보이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좋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 요거를 중심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특정 각이 60도를 코사인 60도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25번입니다. 뭐 그림 잘 나와 있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요 색칠된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요 CB의 길이 호죠. 길이가 2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중심과 이었을 때 생기는 요 중심각을 알려주고 있는 정보잖아요. 왜냐면 여기가 지름의 길이가 1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반은 6이 돼요. 그리고 이 얼마예요? 호의 길이가 2파이란 얘기야. 그러면은 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호의 길이 L은 우리가 중심각과 반지름의 길이 R 세타의 곱과 같기 때문에 2파이는 6 곱하기 세타다. 그래서 세타는 얼마예요? 6분의 2파이 즉 3분의 1파이 우리가 알고 있는 60도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반대쪽이 120도란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요 넓이를 따로 구하고 요 넓이를 따로 구해서 더하는 게 제일 낫지 않나? 그러면은 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하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이거 반지름 6 그리고 요거 2파이 l 2파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 6이니까 요거 r제곱은 6, 6에 36, 6 그리고 여기 6파이 어디에요? 3분의 1파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부채꼴의 넓이를 따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의 넓이 있죠. A 여기 1.5라고 한다면 요 AOC의 넓이는 그냥 공식으로 바로 가볼까? 2분의 1 AB 사인 세타. AB가 둘 다 반지름 6이니까요. 사인 세타는 120도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는 이제 사인 60도와 같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으로 처리하면은 요 넓이도 구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이 넓이와 이 넓이의 합 그러니까 전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인 원에 이렇게 예각 삼각형 이런 거 중요한 정보죠. 이렇게 내접해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을 적당히 그려서 이런 식으로 잘 꾸며져 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요 OAB와 OCA의 넓이에 대해서 이렇게 두 넓이의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B의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요거 AB의 길이를 구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한번 계속 볼까요?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0이니까요. 여기가 루트 10, 여기가 루트 10이에요. 그렇죠? 다시 루트 10이지. 그리고 여기 2루트5라고 나와 있죠? BC 길이가 2루트5야. 그럼 2루트5는 루트 20이잖아요. 그 말은 딱 보자마자 1대 1대 루트 2 여기가 1대 1대 루트 2가 딱 보이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별 고민 없이 직각임을 또 알 수가 있어요. 맞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요 AB의 길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 AB가 품고 있는 삼각형이 얘가 이렇게 보여요. 그죠? 우리가 AB가 품고 있는 삼각형이 사실 이것도 있어요. 하지만 요 AC의 길이를 알 턱이 없고 뭐 알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모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각에 대해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다 알고 있는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A, B를 구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의 목표는 단순해졌지. 왜요? 요 각도 있죠. 요 각도에 대한 정보, 즉 코사인 세타에 대한 값만 알면은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A, B의 길이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는 요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봐야겠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요 넓이, 요 관계에 대한 정보에서 찾아내야 되잖아요. 유일한 정보니까. 그죠? 그러면은 S1과 그다음에 S2의 값을 좀 찾아볼까 생각해요. 그러면은 S1은 지금 요 넓이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은 세타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공식을 써보자. 2분의 1 두 변의 길이 끼인 각의 사인. 그죠?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 루트 10이니까 10이죠. 그럼 사인 세타야. 이것도 정리하면은 5 사인 세타가 돼요. 5 곱하기 사인 세타. 맞죠? 자, 그 다음에 S2는 지금 이 각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각이 90도이기 때문에 270도 빼기 세타. 그죠? 왜냐면은 이렇게 합쳐서 이제 270도가 돼야 되니까 270도 즉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다.
그러면은 같은 방법으로 2분의 1 곱하기 AB 루트 10 루트 10이니까 10 곱하기 얼마예요? 사인에다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의 기본기가 중요해져. 사인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붙이고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다. 이 부분이 이 문제를 푸는 어떻게 보면은 난관이죠, 난관. 그죠? 여러분들이 가계 변환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져 있어야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각함수는 기본기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왜 그런지 잘 생각해 보시고 이유를 모르겠다면은 또 찾아보시고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 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S2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예요? 5 마이너스 붙이고요. 마이너스 붙이고 5 곱하기 코사인 세타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관계가 3을 곱하고 3S1과 4를 곱한 4S2가 같아요. 그러면은 S1이 5 사인 세타니까 3 곱하기 5 사인 세타, 즉 3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세타는 4 곱하기 S2, 즉 4 곱하기 마이너스 5 코사인 세타, 즉 마이너스 5 곱하기 코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정리를 해주면 5가 똑같이 있으니까 3 곱하기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 곱하기 코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내가 뭐예요? 요거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를 찾고 싶으려면은 코사인 세타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식을 한번 써보자. AB의 길이 내가 찾는 길이의 제곱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10 제곱이니까 더하면 20 마이너스 2배에 루트 10 루트 10 곱해야 되니까 그냥 10 바로 갈게요. 그리고 코사인 세타예요. 그죠? 그럼 나는 이제 어찌됐든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자 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정보를 찾아냈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합은 1임을 또 이용해 보자라는 거지. 그래서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9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16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코사인을 나타내는 게 목적이니까 이 사인은 번거롭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합리적이지. 그러면 9 마이너스 9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6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와 같습니다. 즉 9는 25죠. 25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와 같으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는 25분의 9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코사인 제곱이 25분의 9네.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루트 COG니까 5분의 3이야. 라고 단정 지으면 틀린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세타가 예각이냐 둔각이냐에 따라서 코사인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고민을 해줘야 돼.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맞죠? 지금 세타의 정보가 예각인지 둔각인지 알 수가 없잖아. 세타가 예각이면은 그냥 양수 5분의 3을 택하면 되고 둔각이면 음수 마이너스 5분의 3을 택해야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은 세타에 대한 정보가 일단 사실은 그림을 봐도 둔각이에요. 그죠? 그림을 봐도 둔각은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요 코사인 세타를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돼요. 괜찮아. 그죠? 근데 그래도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긴 해야 되잖아요. 그림이 다가 아니니까. 자, 왜 세타는 눈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둔각인지 확인을 해보면 지금 여기에 예각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C가 지금 90도보다 작은 거야. 그죠? 그러면은 요 세타는 어쨌든지 간에 90도보다 작으니까 이거의 2배니까 90도의 2배인 180도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세타는 일단 당연하죠. 사실 삼각형이 한 각이니까 180도보다 작다는 게 이제 보장이 되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90도라는 게 핵심인데, 그죠? 여기 어디 갔어? 여기가 90도라는 게 핵심인데, 여기 90도라는 얘기는 얘가 만약에 생각해봐. 얘가 만약에 90도 혹은 그 이하 90도가 작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아니 그냥 90도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떻게 돼요? 얘하고 합쳐서 180도라고 생각하면은 요게 지금 평각이 돼버리면은 이 AC를 이었을 때 삼각형 아예 성립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90도보다 커야, 그죠? 이게 180도 이하의 180도가 작은 값을 만들면서 이렇게 오므러지면서 사각형을 만드니까 이제 문제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타는 어차피 90도보다 크고, 그죠? 180도보다 작은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어쨌든지간 확인을 할 수 있다. 즉 둔각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제곱해서 25분의 9니까 둔각으로서의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붙이고 루트, 즉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이제 끝났지.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3이네. 이걸 갖다 붙여주면은 계산이 되겠죠. 그럼 AB의 제곱은 20 곱하기 20 더하기 플러스 바니까 더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얼마예요? 20에다가 5분의 3이 곱해지니까 10이다. 그래서 32니까요. A, B의 값은 루트 32니까 4 루트 2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지 않을까. 뭐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나름 생각할 게 꼼꼼하게 있었어요. 가장 핵심은 이거 같아. 요거. 자, 사인 2분의 3파이 빼기 세타는 마이너스 붙이고 코사인 세타이다를 알아야 어쨌든지간에 우리가 생각한 상황에서는 식이 이렇게 전개가 됨을 알 수가 있었다. 복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7번이죠. 삼각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이 나와 있네.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 문제에서 보조선을 이게 점선으로 이렇게 보조선을 쭉 그려놨는데 AD, BE, CF의 정보를 알려주고 있어요. AD, BE, CF. 자,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은 이 보조선 AD, BE, CF의 정체가 무엇인가만 따지면은 아무렇게가 아니라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아시죠?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변과 높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밑변과 높이는 상대적 개념인 거야. 그죠? 무슨 말이냐? 얘를 밑변으로 본다면은 얘가 높이가 되고, 그죠? 얘를 밑변으로 본다면은 얘가 높이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밑변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이어서 한 이 정도가 높이가 되는 거예요. 맞죠? 즉 우리가 삼각형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A, B, C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각 요 문제에서 준 요 보조선 3개 있잖아요. 요 점선으로 된 보조선은 바로 높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AC를 밑변으로 인식하면은 요 BE가 높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BC를 밑변으로 인식하면 요 AD가 높이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요 AB를 밑변으로 인식하면 CF가 높이가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AB, BE, CF는 이 삼각형의 높이들이에요. 높이들. 맞죠? 근데 그 비율이 2대 3대 4예요. 그러면은 여기로 선생님이 그냥 원래는 2대 3대 4는 실제로는 뭐 2K, 3K, 4K 정도로 값을 세팅할 수 있는데 그냥 편의상 그냥 2대 3대 4라고 쓰겠습니다. 비율이요, 비율. 자, 그러면은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제를 풀려고 편의상 요 대문자 A를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소문자 A라고 쓰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리고 요 녀석은 당연히 대문자 B라는 각에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스몰 p. 마찬가지로 여기를 스몰 c라고 한다면은 삼각형의 넓이 3개를 한번 각각 구해보자. 그죠? 자, 보자. 얘를 밑변으로 본다면 얘가 높이잖아요. 즉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2 곱하기 A는, 그죠? 또 2분의 1 곱하기 이번에는 밑변을 어디 갔어? 여기로 보자. 밑변을 여기로 보자. 어떻게 할까요? AB. 요게 밑변을 여기로 보자. 그죠? 여기로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이렇게 쓰고 즉 C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은 아니야, B부터 하자. B부터. 그게 낫겠죠? 그러면은 여기 이거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3 곱하기 B라고 쓸게요. 3 곱하기 B는 마지막으로 2분의 1 곱하기 여기 어디 갔어요? C 곱하기 4다. 그죠? 여기 C 곱하기 4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4C 4 곱하기 C 이렇게 쓰자. 이게 지금 다 세 개 같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왜냐고? 넓이잖아, 넓이.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어차피 2분의 1은 공통이니까 버리고요. 2a는 3b는 4c이다.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지금 코사인 C의 값이에요. 그죠? 코사인 C의 값은 우리가 바로 코사인 법칙의 변형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공식으로 바로 가자. 2a 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에요. 그럼 나는 결국에는 요 실제로 길이 a, b, c의 값들을 알면 돼요. 맞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 정보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를 푸는 사람마다 살짝 다르지만 이런 전략이 제일 낫지 않을까. 어떻게 하냐면 2a 대 2a는 3b는 4c가 서로 같죠. 어떤 값으로 같을까를 예측을 해보면 2, 3, 4의 최소 공배수 12 정도로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 a, b, c의 값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 6, 그쵸? 얘는 4, 얘는 3 이런 식으로.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6, 4, 3 이렇게. 원래는 엄밀히 따지면은 12K 정도로 두고 이렇게
비율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어떤 문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를 6K, 4K, 3K로 두면은 12K로서 동일하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뭐 그럴 필요 없죠. 그래 그러면은 요 A, B, C를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A는 6, 여기다 6 넣고 B에다가 4 넣고 그 다음에 각각 C에다가 또 3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코사인 C의 값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자, 이 문제의 핵심은 그냥 요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 3개 있잖아요. 요거 3개. 3개가 세 변을 밑변으로 했을 때의 상대적인 높이들이다. 라는 거를 인식만 하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었다. 라는 거죠. 자, 28번입니다. 28번 문제는 충분히 읽어봤어요. 충분히 읽어보고 같이 볼게요.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최종적으로 뭐지? 그죠? 요 S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제곱하는 거야. 그게 바로 ADC인데요. ADC가 여기잖아요. 여기잖아. 그죠? 근데 문제에서 요 알파의 코사인 값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여기가 예각이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럼 예각이면은 사실은 코사인 알파라는 정보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사인 알파도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각도도 알파니까 이 삼각형의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알아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 AD의 길이만 구하면 끝이야. 맞죠?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요 AD의 길이를 구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맞죠? 자, 목적은 간단해졌어.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정보를 한번 검토해 보면은 일단은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이에요. 그럼 이거 하고 가자. 자, 코사인 알파가 예각으로서 4분의 3의 값을 가져요. 양수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알파라고 세팅을 하면 여기가 4, 3이라고 줄 수 있고 그럼 여기는 16에서 9를 빼니까 루트 7이라고 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은 4분의 루트 7이다 라고 하는 정보 한번 쓰고요.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여기 ABD, CBD의 넓이를 각각 S1, 2라고 했을 때 비율이 9대 5야. 그러면은 어디 갔어? ABD 요거하고 그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의 비율이 9대 5예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직접 구해보고 그것을 9대 5라고 또 비례식을 두고 뭔가 정보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요 각도와 요 각도가 지금 동일해요. 왜냐면 원주각이 동일하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를 세타라고 둔다면은 자 S1의 넓이를 한번 직접 구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은 6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6 곱하기 요 AD가 되겠죠. AD, 그죠? 왜냐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넓이는 S1이죠. 그게 바로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AD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사인 세타 일단 쓰고 사인 세타가 뭔지 몰라도 일단 쓰고 그 다음에 S2는 2분의 1 곱하기 이번에는 4 곱하기 그 다음에 BC가 되겠다. BC 그죠? BC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어요. 그죠? 자, 이 비율이 9대 5라는 거예요. 맞죠? 9대 5. 맞죠? 그러면은 일단 S1 대 S2를 보니까 2분의 1 공통으로 들어있고 사인 세타 공통으로 들어있으니까 비율을 따진 데는 뭐 지장이 없어. 그러면은 6과 4도 약분할까요? 여기 3이라고 보자. 이렇게. 즉 한 번 더 정리해서 깔끔하게 쓰면 3AD 대 3AD 대 2BC가 어쨌든 9대 5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맞죠? 그러면은 외항대항 같으니까요. 18BC는 15AD와 같습니다. 라는 거고 이렇게 약분할 게 이렇게 많니? 6판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6BC는 35AD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찾고자 하는 마지막 정보였던 AD에 관련된 정보가 어쨌든지 간에 조금 더 있어요. 그러면은 AD 대 BC의 비율을 우리는 6대 5라고 둘 수 있죠. 6대 5. 그렇죠? AD 대 BC 비율이 6대 5. 그러면은 AD를 실제로 6x라고 세팅하고 BC를 실제로 5x 정도로 세팅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내가 찾는 AD를 6x라고 이렇게 둬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색깔을 좀 바꿔서 여기 BC 뭐야? BC. 그죠? BC. 요 BC의 길이는 어떻게 둘 수 있을까? BC의 길이는 5x 정도로 둘 수가 있겠다. 헷갈리지 마세요. 요 크게가 6x고 요 크게가 5x예요. 맞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첫 번째 단계고 그다음에 또 지워보고 이렇게 쓱 지우고 자,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실제로 이 길이를 알려면 내가 찾는 이 6x AD의 길이를 알려면 실제 x라는 변수의 값을 실제로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보는 어디서부터 올까를 생각해 봤더니 뭐였죠? 바로 이 AC의 길이가 보세요.
이 삼각형에서도 AC의 길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에서도 AC의 길이가 들어있어요. 즉 AC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AC의 길이의 제곱으로 들이대야겠죠. AC의 길이의 제곱을 첫 번째 이 삼각형에서 한번 들이대 볼게요. 이 삼각형에서. 그러면은 AC의 제곱은 이제 제곱 공식 쓰는 거예요. 그럼 6의 제곱이니까 36 더하기 그 다음에 5x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25x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배에 6과 5x 그럼 30이니까 계산 바로 가자. 30의 2배니까 60x 이렇게 들어가. 그렇죠? 그리고 코사인 알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이에요. 그럼 바로 계산하자. 코사인 알파가 4분의 3이니까 여기를 우리가 4분의 3이라고 둘 수 있다. 즉 얼마예요? 36 더하기 25x 제곱 빼기 15니까 이렇게 약간 15니까 45x다 라는 첫 번째 생각. 이번에는 그 AC 길이의 제곱을 어떻게 해요? 요 두 번째 요 삼각형에서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요 4의 제곱이니까 16 더하기 6x의 제곱이니까 36x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6x하고 4예요. 여기 6x하고 4가 되니까 곱하면 24 그거의 2배니까 48x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코사인 알파였죠. 여기 알파니까 코사인 알파가 아까 4분의 3이었죠. 이렇게 그러면은 16 더하기 36x 제곱에다가 여기 12 이렇게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36x 이렇게 돼요. 그 두 개가 서로 당연히 같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어. 어떻게? 이걸 일로 옮겨볼까? 이렇게 이렇게 옮겨서 서로 이렇게 같다. 그죠? 같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여기까지가 x를 구하는 어떠한 정보 방정식을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서로 다른 두 가지 삼각형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러면은 귀찮아도 해볼까요? 이 정도는 다 계산해보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니까 왼쪽으로 넘겨서 11x 제곱, 그죠? 그 다음에 45가 1로 넘어와서 마이너스 36이랑 만나니까 더하기 9x 계산 제대로 하고 있나? 더하기 9x 그리고 36이 1로 넘어와서 얼마니? 마이너스 20 이렇게 된다. 그게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언뜻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이 11은 뭐 1과 11로 가고 그 다음에 20을 쪼개서 9를 만들 거예요. 그럼 어떻게 쪼개면 돼요? 뻔하네요. 그죠? 여기가 1과 20 이렇게 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크로스 곱이 11, 20이니까 된다. 그럼 마이너스를 어디다 주면 돼요?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주면 되겠네. 그래서 x-1에 11x 플러스 20 이렇게 인수분 낼 것 같고 x는 지금 당연히 양수이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서 x는 1이어야 한다. 그죠? 뭐야 이렇게 허무하네요. 여기 x가 1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 길이가 6이네.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죠? 여기가 서로 같다고? 몰라. 자, 그러면은 내가 마지막으로 찾고자 하는 이 넓이를 바로 공식으로 들이댈 수 있겠다. 바로 내가 찾고자 하는 넓이 S는 물론 이제 마지막은 제곱을 해야 되지만 S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6과 4죠. 6, 4 그리고 끼어있는 사인 알파다 이렇게 돼. 근데 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구해놨죠. 여기 4분의 루트 7이야. 4분의 루트 7. 그럼 여기가 4분의 루트 7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약분할까? 이거 죽고 이거 죽고 3 되고 3 루트 7이 되네요. 3 루트 7. 그럼 내가 찾는 정답은 s의 제곱이기 때문에 3 루트 7. 글씨가 안 써지니 3 루트 7의 제곱이 되죠. 좋아요. 그러니까 9, 7, 63이 최종 정답이 된다. 이렇게 돼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풀겠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해요. 하지만 그 어떻게 풀겠다라는 생각을 실제로 식으로 잡고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나름 꽤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꼭 복습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29번입니다. 문제 잘 읽어봤겠죠? 바로 한번 갈게요. 자, 문제에서 이 55'의 길이가 1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선분을 한번 그어봐야겠지, 당연히. 그럼 이 길이를 쭉 이어봐요. 그리고 이 길이의 전체가 요게 1입니다. 1.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요 1 지우자. 됐어. 1 지우자. 그러면은 요 현의 입장에서는 요만큼의 길이는 중심으로부터 이어진 선이니까 여기가 당연히 직각으로 끝나고 그다음에 여기가 정확하게 2등분돼요. 맞죠? 마찬가지로 이 길이도 중심에서 이어진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면서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건 당연히 알 수 있을 거야. 그죠? 그러면은 생각해 볼게요. 여기를 이렇게 이어보세요. 이렇게 5A를 이어보고 그다음에 5C를 이어보세요. 그러면은
요 알파라고 하는 각 있죠? 요 알파라고 하는 각과 그 다음에 이 크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원주각과 중심각이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2알파가 돼요. 근데 우리가 얘랑 얘랑은 합동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이 알파 알파로 정확하게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 돼. 그럼 여기가 알파란 얘기예요. 같은 맥락으로 이 O와 A, O'과 A를 이렇게 이어서 여기가 베타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은 요 각이 뭐가 되냐? 색깔을 바꿔. 이 각. 이 각이 뭐가 되지? 친구, 요 각이 뭐가 되냐면은 바로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야. 느낌이 대충 오죠? 왜냐고?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준 이유가 바로 여기 있겠네. 그렇지? 자, 문제에서 OO'의 길이가 1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나는 지금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코사인 법칙을 한번 주겠다라는 생각은 하면서 일단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체크를 안 했구나. 외접원의 넓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각형 ABC는 이거잖아. 어디 갔어? 이거잖아요. 이거의 외접원의 넓이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아야겠네. 반지름은 바로 여기예요, 여기. 어디야? 요거잖아요, 요거.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는 R1이라고 해보자. R1. 그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어차피 나는 여기서 이제 사인 법칙을 통해서 문제를 접근할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요 R2의 길이 여기 오른쪽 원의 오른쪽 원의 반지름 이거의 반지름 요걸 R2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R1과 R2를 가지고 뭔가 생각을 이렇게 할 텐데 문제에서 아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사인 알파 분의 사인 베타가 2분의 3이에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할까를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사인 법칙 기억납니까? 사인 법칙. 그죠? 사인 법칙을 각각 여기에서 한번 적용해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적용을 해보자라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알파에 마주보고 있는 것이 AC인데 베타에 마주보고 있는 것도 AC니까 AC가 공통으로 있어요. 그러면은 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은 2R1분의 이렇게 되죠. 그죠? 왜냐고 그 큰 원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R1이라고 뒀잖아요. 그죠? 그럼 2R1분의 AC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또 어떻게 돼요? 여기도 사인 베타는 2R2분의 AC 이렇게 된다. 그 비율이 2분의 3이에요. 2분의 3. 그러면은 사인 알파 즉 2R1분의 AC분의 그죠? 사인 베타가 2R2분의 AC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2분의 3이라는 거다. 그러면은 AC 공통으로 있고 E 공통으로 있으니까 날리고 이거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돼요? 그쵸? R2 그쵸? R2분의 R1이 바로 2분의 3이란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이 여기 어디 갔어? 여기를 R2라고 주었지만 어차피 내가 찾는 것은 요거 R1 그쵸? 요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 R1만 찾으면 끝이니까 사실은 R2라고 하는 것도 좀 과하죠. 필요 없죠. 필요 없는 변수잖아. 그러면은 R2라고 하는 것을 이 정보를 통해서 없애자. 즉 2R1은 3R2니까 R2라고 하는 것은 3분의 2 R1이다. 즉, 이 R2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3분의 2 R1이라고 두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R1만 가지고 우리가 식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들이댈 수 있죠. 자, 코사인 법칙 갈게요. 55'을 기준으로 보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55' 즉 제곱은 1은 이렇게 되지. 1은. 그러면 R1 제곱, R1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3분의 2 R1의 제곱이니까 9분의 4 R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에 R1 한 번 있고 3분의 2 R1 한 번 있고 여기서 코사인 중요하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맞죠? 자, 이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네. 코사인 파이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랑 같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붙고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와 같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요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쵸? 계속 나오는 거지. 자, 근데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3분의 1이라고 했죠. 3분의 1. 그러니까 이만큼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 지금 어떻게 돼요? 계산해볼까? 아니야.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쭉 가가지고 아니야. 이거 다 지워. 딱 가가지고 요 부분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얘랑 만나가지고 플러스 되면서 쭉 계산이 되겠죠. 그럼 내가 찾는 게 지금 R1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R1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어디 갔어? 여기 R1이니까 이거는 어렵지 않게 R1의 제곱 바로 구할 수 있겠다. 맞죠? 그러면은 R1의 제곱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되겠지. P분의 Q. 그래서 적당히 약분할 거 약분하고 그 다음에 서로 소니까 그죠? 그 다음에 P 더하기 Q도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의 핵심은 딱 하나죠. 뭐요? 여기 각각에서
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 의미를 분석해 보니까 요 외접원의 반지름 두 개의 비율이 이렇게 2분의 3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R1, R2로 세팅을 했지만 R2를 R1으로만 나타내가지고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코사인 파이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붙고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이다 라는 것도 이용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계산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이죠. 그림과 같이 중심 5고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요 삼각형 ACB의 넓이, 요 색깔 처리된 요거 있죠. 요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하는 거야. 자, 문제의 정보를 보니까 반지름이 3이니까 요게 3이네요. 그럼 당연히 여기까지도 3이죠. 자, 그러면은 또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OAB가 어디니? 지금 여기네, 여기. 선생님이 이거를 그냥 편의상 세타라고 두자. 그럼 여기도 그냥 세타라고 둘게요. 자, 삼각형 사인 5 세타가 3분의 1이야. 근데 생각해 봐봐. 지금 요 원점을 지나잖아, 얘가. 그럼 당연히 우리는 반사신경적으로 이렇게 이어봐야죠. 이 정도는 당연히 이건 예의야, 예의. 이렇게 직각.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직각삼각형의 세타가 여기 있다는 얘기는 사인 세타는 곧 뭐예요? 그렇죠? 6분의 이거. 이렇게 맞아요? 이거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여기가 6이고 문제에서는 3분의 1이래요. 그럼 당연히 여기 6이니까 요 길이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6분의 2가 3분의 1이니까. 그러면은 보너스로 이 길이 AB의 길이도 뭐예요? 그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알 수 있지. 그럼 여기가 6이니까 제곱하면 36 빼기 2의 제곱 4니까 32. 그럼 루트 32는 얼마지? 4루트 2 이렇게 되지. 4루트 2. 맞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물어보는 게 ACB의 넓이야. 그럼 이게 뭐야? 이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만 알면 돼? 그쵸? 요 길이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 요 길이?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6에다가 이 길을 알면은 이 길 더해서 이거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통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 그럼 나의 목적은 이제 단순해졌어요. 바로 요 길 있죠. 요 길이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럴 수도 있지. 우리는 사실 이 넓이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직각이니까. 그쵸?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길이 어디 갔어? 요거죠? 요거의 넓이만 추가적으로 구해서 더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처음에 이 얘기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원이 하나 있을 때, 그죠? 여러분들 원이 하나 있을 때 이 접점이 하나 있고 여기 접선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접점이 아닌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점의 현과 두 점을 잇는 호의 원주각을 하나 이렇게 그릴 수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늘 많이 여기저기서 보던 게 뭐냐면 이 각도와 이 각도는 서로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그죠?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는 요 각도 있죠, 요 각도. 이 각도하고 이 각도는 이 호의 그 원주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살짝 옮겨서 이렇게 중심을 통과하도록 이렇게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도 지금 알파 똑같겠지. 그러면은 보조선을 중심을 통과하도록 그었으니까 여기에 직각이 돼요. 그럼 당연히 얘는 얼마가 되지? 90 빼기 알파가 되죠. 그럼 당연히 여기가 90이잖아. 왜냐고 중심으로부터 이렇게 이었으니까. 당연히 여기도 알파가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얘랑 같다라고 하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를 세타라고 했잖아요. 세타. 그러면은 여기도 세타야. 여기도 세타지. 크게 확대해서 이걸 지우고 여기를 안 돼. 여기를 지우고 여기를 2라고 쓰자.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넓이는 이미 알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세타의 사인 값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3분의 1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 넓이를 추가적으로 구하면은 답이니까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2 곱하기 요거 CB의 길이, 즉 2분의 1 곱하기 이거 사인 세타 해도 되는 거니까 나는 요 BC, CB의 길이를 알아도 답은 구하는데 지장이 없어. 결국에는 이걸 구해도 좋고 이걸 구해도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그걸 구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 여기서 뭐가 보여야 되냐면은
여기 지금 세타잖아요. 여기 세타잖아. 그러면은 닮음인 삼각형이 한 쌍 보여요. 바로 이거하고 이거죠. 왜냐면은 여기를 공통각이라고 한다면 여기 선생님이 그냥 뭐 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작은 거는 별 하나와 세타 하나죠. 그 다음에 이 큰 것도 별 하나와 세타 하나 이렇게 되니까 AA 닮음이 됩니다. AA 닮음 오랜만에 들어보죠. 그러면은 그 닮음인 두 삼각형을 선생님이 스케치를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하나 스케치하고 그 다음에 좀 크게 해서 이렇게 하나 스케치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별 여기 C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편의상 A, B, C, D라고 두자. 이렇게. 그러면은 요 길이를 여기 DB의 길이가 지금 2예요. 여기가 지금 2니까. 그러면은 오른쪽에도 대응변의 그 위치가 좀 직관적으로 보이도록 여기를 C라고 두고 큰 거 그럼 여기를 A라고 두고 그럼 여기가 세타가 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B가 되겠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다 세팅할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아까 이 길이도 구해도 좋고 이 길이를 구해도 좋잖아요. 그럼 여기를 선생님 편의상 A라고 하고 B라고 둘게요. 그럼 여기가 A, B 이렇게 되겠어요. 맞죠? 그러면은 보세요. 오른쪽에서 요 CA의 길이는 얼마예요? CA의 길이는 6 더하기 A네. 6 더하기 A. 맞죠? 여기가 6 더하기 A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AB의 길이는 4루트 2. 4루트 2. 그리고 요 BC의 길이는 B예요. B. 자 그러면은 여기서 거의 뭐 끝났지. 요 대응변의 길이 얘하고 얘하고 서로 대응변이잖아요. 근데 대응변의 길이가 구체적이에요. 2대 4루트 2. 그러면은 대응 B는 1대 2루트 2임을 알 수 있다. 근데 그 1대 2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A 대 B로 적용해도 되죠. 그러니까 A 대 B이다. 또 1대 2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B 대 6 더하기 A, 6 더하기 A로 가져가도 된다. B 대 6 더하기 A로 가져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외항, 내항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2루트 A, A는 B다 라고 하는 거 한번. 그리고 2루트 2 B는 6 더하기 A이다 라고 하는 거 한번.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쨌든지 간에 조금 루트가 있으니까 좀 별로여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연립해가지고 A가 얼마다 B가 얼마다 구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요 A를 구했다 칠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6에다가 여기가 3, 3이 6이잖아요. 그러면 6에다가 방금 더한 거 이 길이를 더해서 이만큼의 길이 알고 있고 요 끼인각 세타의 사인값 3분의 1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요 전체의 넓이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산 마무리해 주시고 계산하면 되겠습니다.